사실 이지영 선생이 이제 오늘 제기한 문제는 한국의 현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에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국회나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민생, 뭐 민권 이런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라, 양도해라 그거죠. 홉스와 같은 그런 얘기가 한국 사회에 아주 빈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는 스피노자 철학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이제 제기하셨고 또 어느 정도 그 대안까지도 이렇게 그 방향을 제시해 준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이제 있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오늘 발표 조금 이제 애매한 부분은 난 공통적으로 뭐 느끼실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에. 근데 또 실제로는 스피노자 말 속에 양도라는 말이 또 긍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가 조금 혼란스러워 가지고 그거는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요. 어, 제가 여기다가 쓰지를 않았나요? 읽으면서도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양도라는 단어 자체가 그 스피노자 신학 정치론에서는 빈번하게 사용이 됩니다. 근데 정치론에 가면은 양도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사용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대신에 그 이제 뭐를 얘기하게 되냐면은 스피노자가 신학 정치론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정치 참여,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 전체 정치 참여를 얘기합니다. 일부가 아니고 그 이제 전체 정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스피노자 그 정치론에서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스피노자가 이 권력의 그 불균등한 분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공동체의 문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기획하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양도라는 개념이 사라진 대신에. 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이 계실 텐데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하십시오. 예. 저 지금 샌들하고요 롤즈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했거든요.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를 할애했어요. 근데도 이 제목에는 샌들하고 롤즈 이름 전혀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목은 정확하게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샌들하고 마치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샌들 롤즈하고 딴 논문이고 하나에 2개의 논문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스피노자하고 네. 비교 연구 같은 거를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조금 이게 비판적으로 얘기한다면 선생님은 자기 자신의 그 논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조차 듭니다. 근데 그 문제는요. 예. 그 문제는 그 이 논문의 이제 주제가 개인의 자유 그리고 공동체론이 어떻게 종합 가능하냐. 그 이전에 간략하게 롤스의 이론하고 샌달의 이론을 언급을 하고 비판적으로 이제 지향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을 따로따로 다루다가 나중에 총체적으로 비판하고 스피노자적 대안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구도는 상당히 일관돼 보이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하신 분은 그걸 따로따로 떨어진 걸로 이렇게 오해를 하시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제목을 정확하게 해야죠. 제목이 반드시 이게 반영이 돼야죠. 제가 여기 제목을 이제 작은 글씨로 현대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정의론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 스피노 정치 철학에서의 개인의 자유의 연대성의 문제라고 적었는데, 예, 그 제목이 충분하지 않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네. 이게 이제 학위 논문 이제 큰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롤즈와 샌달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본 뭐 스피노자의 정치 철학 이렇게 해도 되죠. 되는데 주제가 이제 스피노자에 대한 어떤 해석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이제 거론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걸 이제 양해하시면은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하죠. 그리고 이 공동체하고 국가하고 그 관계도 좀 명확하게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스피노자의 공동체라는 거는 국가하고 같은 것인가? 그렇다면 그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네. 다른 사람의 우리가 보통 공동체라 그럴 때 커뮤니티 그건가? 그렇지 않으면 같으면 그 테니스에 개마인 샤프트, 게젤 샤프트 그게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건지. 이제 일단 이 논의 내에서는 여기서 얘기하는 공동체 이제 국가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다음에 이제 이게 수정을 여러 번 봐야 되는데요. 일관되게 국가 공동체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국가 공동체로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가 그 사회하고 국가를 그러니까 사회를 시비타스라고 하나요? 국가도 그냥 시비타스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스피노자는 이 사회하고 국가를 잘 구분을 안 하는 걸로 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도 그냥 공동체 또 국가 이렇게 이제 섞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보입니다. 이때 스피노자가 공동체라 그럴 때는 그 고대 그 유태인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닐까요? 여기 그 이스라엘 그 국가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 그걸 갖다가 스피노자가 비판도 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그 공동체로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 사회 네. 그걸 말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어떻게? 스피노자가 그 공동체를 여기서 이제 국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에는 당대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당대 현실을 가리키는 겁니다. 당대 현실이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논의 내에서 이스라엘의 그 모세가 꾸렸던 그 공동체를 예, 길게 다루기는 하지요. 근데 스피노자 주관 심사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당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피노자가 그 추방된 게 아닐까요? 그 파문을 당한 거. 그러니까 신은 개인을 창조했지 국가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공동체 그걸 염두에 둔 거 아닐까요? 그게 말이죠. 네. 이 사람 전기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도 네덜란드 그 수도에 시청에 가면은 큰 그림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그림에서 모세가 등장하는 그림인데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그림이 시청에 크게 걸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그걸 보고서 아 저것이 바로 억압사야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 고대 그 이스라엘 국가를 비판적으로 보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어떤 공화정, 민주공화정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죠.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하면 윤리학하고 스피노자의 윤리학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윤리학하고 정치학과의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이 있었더라면 좋을 뻔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죠? 그러니까 그 스피노자의 윤리학하고 정치학하고는 아무래도 충돌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모순도 나오고 말이죠. 비판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이 스피노자가 정말 그 버트란드 러셀이 아주 극찬하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철학자들 중에서도 그 사반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위선자들도 많고 한데 스피노자는 그야말로 정말 윤리적으로 완벽한 걸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윤리학을 그대로 실천한 거죠. 몸으로 말이죠. 그 예를 들자면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이 왔을 때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가 뭔고 하면 그가 그러니까 그 국립대학이니까 말이죠. 특히 그 위정자들이 그걸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가르쳐라. 이런 건 가르치면 안 된다. 그럴 때 스피노자가 자기의 그 신념과 어긋나니까 그래서 그걸 거부한 거거든요. 정말 우리 인류의 제 생각으로는요 사표가 되는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선생님께서 사회자 선생님께서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말씀했었는데 정말 너무나도 대조가 됩니다. 우리가 스피노자의 근데 스피노자가 그 대학 교수로 불렀을 때 그 안간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안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당시에 그 네덜란드 유럽 대학들은
주로 그 신학 전통적인 신학과 연관된 그 귀족들이 이거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못 가가지고 거기서 강의하다가 헛소리 하게 될 경우에는 잘려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 때문에 스피노자가 또 겁이 많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성품은 조용한데 자기 내면에는 또 어떤 혁명적인 또 사상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개성과도 연관해가지고 어떤 소심증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감은 잘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답게 기능적인 기술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하이테크에 렌즈. 요즘으로 하면 컴퓨터 기술이죠. 예. 그 하이테크가 뭐냐면은 렌즈를 가는 기술인데 이 당시 스피노자가 간 렌즈는 성능이 품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뉴턴도 아 그 사람이 간 렌즈가 최고다. 근데 굉장히 고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렌즈만 갈아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교수가 안 되던 데 됐던 거죠. 예. 그렇게 전기를 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아 렌즈를 갈아서 이거 스피노자는 불쌍해, 불쌍한 스피노자,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그 자기 누이하고 재판을 붙지 않았습니까? 그 재산 문제로. 예. 근데 스피노자가 승소를 했지만 거진 대부분의 재산을 다 누이한테 양보했다는 거. 그건 참 그 윤리 그의 그 아주 고결한 인격을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질문을 너무 네, 많이 예, 해서 예,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또 질문 있으시죠? 예. 네, 강의 감사합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세 번째 장의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스피노자가 생각한 어떤 뭐 자연법이라던가 이런 게 공동체의 어떤 협의와 그런 어떤 협의와 이런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런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낼 때 어떤 아까 롤즈가 전제했던 무지의 베일처럼 외적 영향력이 아예 없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수님께서 그 스피노자가 이후에는 이런 협의의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 많은 모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지금 계속 제가 이제 그 앞에서 그 말씀하신 선생님도 그렇고 이제 질문의 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컨대 그뭐 개인의 스피노자 개인의 뭐 윤리를 여기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라고 말씀하셨던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근데 말씀하다 보니까 개인사를 여기다 쓰라고 하셨던 건지도 예. 근데 그거를 논문에 쓰라고 말씀을 하신 건지. 그냥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학생 그런 질문이 겁니까? 뭐였죠? 그 네, 협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이 이야기가 좋은데 현실에서 적용될 때에는 어떤 외부적인 영향력이 아예 배제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개인의 의견을 말할 때 개인이 어떻게 다 똑같이 합의에 목소리를 내고 그걸 결론을 도출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말하는 어떤 전체의 이익이 반영되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는지.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은 이 말하자면은 이 그 제가 이제 여기 쓴 것대로 이 스피노자가 정치론에서 말하자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는 말하자면은 지역 공동체 내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현실 정치로 갖고 들어오면은 이 가능한 한 그 모든 그 집단들을 말하자면은 그 소외되고 있는 집단들도 의무적으로 법을 그렇게 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소외 집단들도 정치 공동체 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걸 강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한 부분이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어떤 걸 내세울 때 이 이제 보다 다수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면은 그런 게 불균형한 것을 그 제한할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말하자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걸겠죠. 그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가장 그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거 서양 정치 사상의 전통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이제 이디오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정치적인 참여를 통해서 자기의 자연권, 자기의 본성이나 이익을 찾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천치로 여겨가지고 이디오트라고 이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사회가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법적인 그런 권리를 찾기 위해서 참여를 안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시아인들은.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계속 봉건화됐는데 그런 봉건적인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참여와 어떤 연대를 통해서 이성적인 어떤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는 그런 일반 원칙은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 아시아 사회의 특징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협의하냐 뭐 이제 그런 거는 이 사람은 사회 바깥에서 추상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이 사람이 이게 구체적인 방식들은 전체 요지는 계속해서 이제 이제 계속 제안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군사권 혹은 무슨 뭐 이렇게 경제력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협의체에 들어가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논의를 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이 사람이 정치론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요지고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굉장히 고대의 논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현대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 우리 이제 이때의 논의는 이제 정치론을 보시면 돼.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일반론을 보게 되는데 그 하나 그 구체적인 사례로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전기를 보면은 당시 그 여기도 나왔지만 잔드비트 공화파. 근데 그 당시는 스피노자 말에 의하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왕당파에서 폭동을 일으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공화파인 잔드비트 공화주의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네덜란드 그림 보고 이렇게 보면 멋있는 것 같은데 그 피바람이 부는 사회였어요. 무서운 사회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도 거기 이제 그거를 보고서 크게 분노해가지고 스피노자는 평생 하숙을 했다고 그러는데 하숙생이에요. 그러니까 하숙집을 나와가지고 뭐 프랭카드를 써가지고 잔드비트를 지지하고 그 왕당파를 비난하는 그 대자보 같은 거 모양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숙집을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숙집 주인 아줌마가 총각 왜 그래? 응?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뭐 못 나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항의하고자 하는 그런 뭐 생각은 뭐 있었던 사람 아닌가. 뭐. 아마 현실적으로 이제 스피노자의 이제 뭐 17세기 네덜란드 사회를 기반으로 쓰여진 정치론에서의 논의를 현실적으로 갖고 오게 된다면 지금 사회가 훨씬 복잡하고 인구도 많고 이제 거대해진 국가 자체가 이런 상태면 아마 지방자치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마 이 사람의 생각과 맞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 중앙정부 힘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제를 강화시키는 방식이 아마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민선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외교학과의 민병헌입니다. 오늘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와서 많이 배웠고요. 특히 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롤즈나 샌들 논쟁과 스피노자를 연결시킬 점이 굉장히 참신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마 논문은 계속 발전시키실 것 같은데 제가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 스피노자 원전을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면요. 한 가지는 그 개인의 자유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소장님도 말씀을 하신 그 전기는 저도 네덜러 전기를 읽어봤는데 지금 두꺼운 전기가 전부 그 유태인 공동체 속에서의 스피노자가 겪었던 그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그 굉장히 좁은 경험인데 그 네덜란드를 사실 벗어나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공동체 속에서 버림받으면서 어떤 그 암스테르담이라든가 그 공화정들을 나름대로 이상향 모델로 보면서 그때 자유라는 얘기를 했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굉장히 종교적인 뿌리 속에서 출발한 자유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홉즈라든가 저쪽 루소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또 다르게 굉장히 유대인 공동체에 아주 깊숙하게
서 생활을 했고 또 거기서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뭔가를 찾아가면서 철학적으로 그런 자유 개념에 도달한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자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그게 한 가지 질문이고요. 또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그 자연과학 철학에 관심이 좀 있는데, 셀프 오거니제이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생물체가 외부의 자극이라든가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그 생명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상호 이 협력을 하면서 그 하나의 인테그리티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코나투스 개념과 거의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이제 좀 더 정교하게 생물 철학 쪽에서는 이제 오토포이에시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가 이제 스피노자의 경우에 개인에게 존재한다라고 이제 보셨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다면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그 엔티티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개인의 코나투스와 공동체의 코나투스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저희가 보기에는 사회과학자니까 사실 층위가 다르거든요. 레벨이 다른데 개인들이 뭉쳐서 공동체가 됐을 때는 뭔가 개인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위에 뭔가가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보통 이멀전스라고 하면 철학에서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를 하면은 이 코나투스의 개념들이 이 스피노자에서 그런 차이점들이 정교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혹시 읽으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발견하셨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그 스피노자의 그 국가 공동체가 하나의 개체냐 아니냐를 두고서는 스피노자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론이 벌어진 지점입니다. 지금 크게 이제 물론 이 공동체 지금 적어도 이제 현대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국가 공동체가 하나의 자율성을 획득한, 말하자면 거대한 개체로서 자율성을 획득한 개체이거나 혹은 유사 개체라는 것이 대부분 지금 동의하고 있는 지점입니다. 뭐냐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공동체의 역량이라는 것은 그 구성 요소들의 역량이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거기서도 이제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 개체의 그 코나투스가 요소들 개인을 구성하는 상호 요소들의 운동과 정지를 통해서 코나투스 결정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공동체 전체도 공동체를 구성하고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이 성격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이제 공동체 코나투스다, 이렇게 지금 대부분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유사 공동체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은 하나의 진짜 개체로서의 살아있는, 말하자면 공동체 자체를 하나인 살아있는 개체로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좀 있지만은,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 코나투스를 갖고 있는 공동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정이냐, 혹은 뭐 귀족정이냐, 군주정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이 서로 어떻게 결합하냐에 따라서 군주정이 되기도 하고, 민주정이 되기도 하고, 혹은 귀족정이 이제 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코나투스의 표현으로서의 공동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당연히 네덜러 전기를 봤습니다만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기억이 안 납니다. 상당히 이제 과거에 이제 읽어가지고 지금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적어도 스피노자가 이제 물론 스피노자의 이제 이성 개념이든지 자유 개념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진척이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유대교 이제 집단에서 배척당한 이유도 스피노자가 이제 말하자면 인격신으로서의 신 개념을 부정한 것, 무신론자로 찍히면서 가장 큰 모독인 무신론자, 스피노자 부정했습니다만 무신론자로 이제 규정이 되면서 공동체에서 추방이 당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그 전통 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은 반드시 있겠지만, 그래도 그 종교 개념 자체가 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스피노자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이 어떤 말하자면 형식이나 어떤 식의 제례를 따르는 종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성질을 실천할 때 가장 경건한 신에 대한 경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무신론 쪽으로 이렇게 네. 연결 지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봤다는 책 얘기했잖아요. 울프슨의 그거 보고 이제 보수적 해석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책 보면은 이런 연관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는 스피노자가 이 영어를 잘했답니다. 영어를 네덜란드어로 번역을 하는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르바이트를 맡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영국계 퀘이커 교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시 종교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인데 퀘이커 교도들에 대해서는 찬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퀘이커 교도들이 명상해가지고 서로 연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율성도 중시하고 사회적 연대도 중시합니다. 퀘이커 교도들이. 지금 한국의 퀘이커 교도 중에 이제 함석헌 선생이라고 계셨었는데 그분 죽고 나서 퀘이커 교도가 지금 7사람뿐이 없대요, 한국에. 에? 그러나 이제 스피노자는 퀘이커 교도 연관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정치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또 하나는 이 사람한테 크게 영향을 준 걸로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아랍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이 울프슨이라는 학자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냥 보면은 자기 소리 같은데 전부 그 아랍계 철학자들의 그 인용문인 거예요. 그래서 울프슨은 결론 내리기를 스피노자는 독창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 들레즈가 반박을 하죠. 각 내용은 구체적으로 독창성이 없지만 그 연결하는 방식이 독창적이다. 해서 이제 스피노자를 옹호하고 있죠. 프랑스 학자들은. 그래서 그 아랍 철학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많은 그 지적들이 있는데 유럽의 그 기독교 계열 혹은 유대교 계열의 카발라 신비주의가 있어요. 카발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한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빛인데 빛이 막 퍼지면서 물질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유대 생명 철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체는 어떤 신적인 생명이 서리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 철학 잘하잖아요. 베르그송도 유대인인데 생철학하고. 그래서 종교와 연관성에서는 퀘이커주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랍하고도 연관이 있을 거고 중요한 거는 카발라 신비주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아주 옛날 고전적인 연구소를 봐야 이제 나오는 이제 그런 건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대체로 이제 무신론자를 해석해가지고 유물론으로 끌고 가는 이제 그런 해석이 현재 유행하고 있는 이제 스피노자 해석법이 아닌가. 이재용 선수 아마 그쪽 계열입니다. 다른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 코나투스가 실존적 역량 또는 원초적 경향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신학 정치론 정도까지 못 읽어서 정치론과의 관계를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스피노자가 신학 정치론에서 다시 정치론을 구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 여기 본문에서는 자연권의 경향에 더 충실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일종의 좀 정치적인 개념인데 코나투스가 원래 정치적인 개념으로 재해석되는 건가요? 아니면 코나투스 자체가 일종의 어떤 특정한 사회 현실적인 어떤 인간 존재의 실존적인 어떤 모습, 역량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코나투스는 특정한 정치적 그 경향성을 가지고 권력적인 경향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코나투스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지금 이제 뒷부분으로 보면은 일종의 이제 권력의 문제로 제기가 되고 그다음에 특정한 부당한 소수에 의한 권력
독점이 아니라 권력의 분점이라든가 어떤 민주주의적인 권력 균형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이제 곧바로 옮겨져 버렸는데 코나투스 개념에 원래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정치적으로 재해석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스피노자한테 있어서는 그 개인의 코나투스는 뭐라면은 개인의 실존 역량이에요. 힘이에요. 한마디로 힘, 역량, 힘인데 그것이 곧 권력이에요. 그것이 이제 곧 권력. 계속 이제 제 논문에도 이제 썼습니다만은 다른 개체를 말하자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극단적이게 했을 때 그런 권력이죠. 근데 이 스피노자 안에서 권력과 힘을 같은 것으로 보고 논의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그것을 그 완전히 동연성은 있어요. 공통점은 가지고 있지만 동등한 거라고 봤다기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 독재자가 갖고 있는 그 이 권력 코나투스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거는 맞지만은 스피노자가 계속해서 뭐를 견지하냐면은 그것의 정당 도덕적인 문제를 계속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사람이 정치로 한다는 거는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문제 계속 갖고 들어오는데 그것이 정당한 권력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정당한 권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 일관성 있게 이성지에 기반한 권력 코나투스의 확장이 가장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 힘의 파워의 확장이기 때문에 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권력과 힘이 같은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 자체로 정당화시키지는 않아요. 힘센 자가 정의롭다고 정당화시키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그러면 정의로운 권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죠. 만약 아니었다라면 이 그냥 말하자면은 그 힘에 의한 힘의 지배 그것을 정당화시켰겠죠. 근데 그것을 막기 위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동양 철학 같은 경우는 그 공심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어떤 소수의 어떤 이익에 기반한 마음이 아니라 뭐 이제 천심 또는 공심을 얘기하는데 지금 스피노자의 코나투스는 그 자체는 힘 또는 경향성, 어떤 역량 이런 걸 얘기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성지 또는 뭐 완전한 공동체 이런 용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를 보면 코나투스 자체가 어떤 윤리적인 거를 보장한다고 본 거는 아닌 거죠. 코나투스 자체가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코나투스의 경우에는 인간만의 이제 스피노자 특화가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인간만이 이성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그 역량이 그러니까 보다 완전한 방향으로 말하자면 만개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성적인 것과 관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힘 자체는 내가 그냥 무력을 막 갖다가 나한테 충성하도록 만들어도 나의 역량은 굉장히 증대해요. 중요한 거는 코나투스가 증대해요. 코나투스의 완전성이 증대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정당화될 수 없는 코나투스라는 거죠. 공동체, 그러니까 인간 공동체 내에서는. 동양 철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이 스피노자 철학을 듣고 이거는 청나라 유교구나. 그러니까 송유, 명유, 청유 그러잖아요. 이 청대 시대 때 이 유생들의 사고는 주작하고 상당히 다르죠. 거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감성적인 거죠. 그리고 이성적인 능력, 요것을 전적으로 긍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공동체가 가능한가 이 문제를 청대 유가가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청나라에서 선비들이 그거 생각하는구나. 이게 주작하고 거꾸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현대적으로 이제 생각했는데 정약용 같은 경우는 그거를 문제 삼다가 놓쳐버려요. 놓치고 다시 그 마테오리치적인 전통적인 보수적인 신학 쪽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거는 정약용의 정치사상의 공화제와 유사한 면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성을 논할 때 저렇게 보수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앞뒤 본인 자신이 어떤 진취적인 사고를 하다가 그냥 주저앉은 게 아닌가. 대단히 유감스럽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스피노자 철학은 동양 철학하고 연관될 때는 청나라 그 신유가 하고 연관되면 상당히 재미있는 논의가 이제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이성이 그 기초가 다른 거죠. 한쪽은 욕망이고 청대 육아는 주자하고는 욕망을 꼭 누르는 거고. 그래서 논의를 하면 상당히 재미난 논의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시간이 다 끝났어요. 집에 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예.